지금 이제 골프장 오너로 저희가 그 세계 100대 코스 얘기로 시작해서 우리 정재봉 사장님과 이주연석 만나고 있는데, 근데 원래 이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의류 사업을 뭐 하셨고, 그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사회에서 사업하실 때 의류부터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 의류 수출 사업, 수출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그 의류 사업을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공동 경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돈 낸 건 아니고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지분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창업을 해서 또 의류 산업에서 패션이 꽃이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 제조업이 뭐 줄기라면 기왕이면 뭐 그쪽에 들어왔으면은 꽃이 돼봐야지 해서 이제 패션 쪽으로 전환을 했죠. 근데 보면은 그러다가 97년도 지금 신문기사인데 신세대 연령 층별 공략 적중. 그러니까 그 메이커 그 상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급화로 연매출 50%씩 급증. 그때 좀 그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그런 거였고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소. 많이 비싼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에게 그거 거긴 또 할인도 안 해. 세일을. 맞아요. 잘 안 해요. 세일 안 하고. 맞아요. 그죠? 할인하면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그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받고 50%씩 그 매출이 급증한 것은 역시 질로 승부한 건가요? 대부분이 그 영업 중심으로 판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영업을 채우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간 목표 안정하고 그냥 그 브랜딩이죠.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의 신뢰도화가 또 완성도, 제품 완성도화가 그런 쪽에 비중을 둬서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금방 먹히진 않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클럽하우스 만들 때나 옷 만들 때나 생각은 똑같이 진행해요. 네, 맞아요. 일단 완성도를 높이고 보자. 결과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과를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과정을 잘하면 결과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골프도 결과를 생각하고 홀별로 스코어를 자꾸 생각하면 골프가 망가지고 그 과정, 한타 한타 쳐나가는 그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즐길 때 자기의 베스트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패션과 골프의 만남을 저희가 지금 생방송. 그렇죠. 아니, 그 만든 것 같아. 그런데 패션은 그게 반응이 확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안 와요. 이거는 늦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습관 때문에 한 거죠. 잘하면 결과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패션은 그게 적중했어요. 그게 적중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뭐 별로 그렇게 아직 적중 과정 중. 근데 앞으로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시 패션 쪽으로 패션왕의 귀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과거의 그런 영화를 되찾겠다는 건가요? 어떤? 원래 있을 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면 향수가 있듯이 향수도 있었지만 꼭 그래서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젊은 여성 골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주로 남자고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또 골프장을 하니까 골프도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패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프를 치러 오잖아요, 요즘에. 요즘 네. 세 벌, 네 벌 가지고서 중간에 갈아입는 분들. 아니, 캐디들이 되게 싫어해요.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시간 걸린다고. 지금은 그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티피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패션을 한번 도입해보자.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그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시작하게 됐죠. 근데 느낀 게 패션 얘기하니까 지금 아까보다 좀 더 신나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전공은 못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즐겁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9시에 매일 9시면 출근을 하신다면서요. 제 신조가 뭐 하루를 단위로 해서
100% 가동한다. 뭐 꼭 일만이 아니라 뭘 하든 간에 그래야 된다고 똑같이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의미 있다가 유익하다가 그런 관점에서 하루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9시에 출근해서 시작하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질문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나 출근하기가 싫거든요. 남해 홍보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남해에 대한 모든 식자재들만 가지고 음식을 하시는 걸 고집하셨어요. 남해 한우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 활용하고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이제 경상도에 나오는 한우들은 거의 다 이제 입고시켜서 다 테스팅해보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동 한우, 뭐 거창 한우, 거제, 그다음에 김천, 뭐 주변에 많은 한우들을 다 먹고 저희가 테스팅해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남해 한우가 제일 맛있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했었고 사장님도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남해 한우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죠.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쓰신 적 있다고. 사장님이 이제 그 경상도 한우를 다 테스팅할 때 한우가 정말 남해 한우가 맛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셔서 왜 남해 한우가 맛이 좋은가라는 리포터를 해서 뭐 남해 한우의 역사 뭐 이런 거 왜 틀리고 한우가 뭐가 어떤 종류가 있고 왜 남해 한우가 특별하게 맛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리포터 해가지고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대충 가는 게 없구나. 근데 여기 되게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저희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매주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매주 오셔서 똑같은 메뉴를 늘 드신다면 이 맛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아실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네.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너무 꼼꼼한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겨울철에 이제 물메기탕을 끓이는데 첫날은 정말 맛있다, 맛있게 먹었다 하시고 가시고 다음날 또 물메기를 드시는데 오늘은 좀 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는 오늘은 좀 육수 맛이 약해. 뭐 그다음에 오늘은 좀 맛이 좋았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늘 연구를 해보니까 겨울에는 이제 무가 좀 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수를 낼 때 항상 동일한 양을 넣는다고 하는데도 무 맛이 달아지니까 당연히 육수 맛이 달아진 거고 그다음에 간이 좀 뭐 진하지 않은 것 같다 얘기하셨을 때는 끓이는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해보니까 좀 더 면밀히 살펴지는 그런 조리사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네네네. 이곳이 남해인 것이 음식의 특색을 살리는데 도움이 됐겠어요. 좋은 시죠. 농산물만 해도 여기 일조량이 남해가 제일 그렇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마늘도 굉장히 달거든요, 여기 거는. 겨울에도 여기는 노지 시금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시금치도 달고. 남쪽이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남쪽에 있어요. 그죠. 그 여기가 바닷가라서 수산물 위주일 걸로 알았는데 한우 있고 네.
그 나물들이 있고 고사리도 있고 오픈 전에 1년 전에 그 임시 식당을 차려놓고 계속 그 로컬 식자재를 갖다 실험을 테스트를 해서 요건 됐다, 요거 하자 그렇게 계속 했고 그 다음에 개정 후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음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먹어보면 맛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입이 짧아서 까다롭거든요, 맛이. 그래서 맛없는 탓한 것보다도 맛있는 건 왜 맛있느냐. 그걸 계속 이제 똑같은 메뉴를 또. 피드백을 해서. 근데 반면에 이렇게 되면은 그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즐겁지만 사실 직원들은 고생이 2배, 3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양식, 일식, 한식은 물론 따로 있지만 또 여기 골프장이지만 빵 전문가도 따로 있고요. 돈 버실 생각이 전혀 없네. 딱 듣는 순간에 아 돈하고 상관없으시구나. 연관해서 얘기하면 제가 까다롭다기보다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맛없는 걸 탓하는 것보다도 맛없는 그 원인을 그때그때 찾아서 쌓아놓으면 그게 경험이고 그게 지식이고 그게 쌓이면 그게 이제 제가 번역했다는 지식창조 경영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경험을 했으면 그거에서 경험에서 얻은 걸 지식화해서 그걸 계속 활용한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 까다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골프장 우리 코스하고 클럽하우스 왔다가 이제 옷 얘기도 좀 패션 얘기도 했고 지금 음식 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직원이라면 무슨 일을 하듯이 대충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데 근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 음식 하시는 분은 11년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 궁금해지잖아요. 예. 직원들은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인터뷰는 좋게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말보다 표정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요. 내가 볼 때 속으로는 아유 힘들 것 같아. 자, 화면 한번 보죠. 직원들 얘기예요. 이게 심상치 않은데 음악이. 특별한 점이 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굉장히 섬세한 역시. 면이 있으시고 섬세하다 딱 얘기하잖아. 다정하시고 다정하시고.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를 안 쓰다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근무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희 있는 쪽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하고 저한테 왜 오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왜 마스크를 혼자 있을 때도 쓰고 있냐고 해주시면서 일부러 그 말씀을 해주러 오셨을 때 좀 크게 감동했습니다. 작은 말이지만 너무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했죠. 저희가 미담 겨울에는 발굴. 일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안 될 경우에 회사에서 보존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모든 걸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원 때부터 지금 년 때까지 차. 진짜 너무나 한결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비행기가 안 떠도 직접 차량으로도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남해 골프 치고 오셔가지고 싶어 오는 거지. 직접 둘러보시고 너무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걸 좀 꼽자면은 매 시간마다 해가 드는 이런 시간대를 감안해서 블라인드를 내리는 정도까지 이렇게 직접 오더도 해주시고 이런 것마저도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을 다 감안해서 객실 안의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디테일하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가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번 지나가는 공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할인해서 판매를 했다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객실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판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없고 세일이 엄청 없구나. 꼼꼼하시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늘 한결같으신 느낌이고, 음식에 관해서만큼은 미식가 미식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일반 손님들과 나와 구별해서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늘 통일하게 늘 신경 써서 제공을 하라.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12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거의 12년 됐네요, 횟수로는. 사장님께서 사주신 촬영용 드론이 있습니다. 그 드론은 잔디에 병이 왔거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산 드론인데 한 번씩 코스를 촬영하다 보면 풍광이 너무 이뻐서 촬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드론을 직접 사다 주신 건가요? 사장님께서 이제 TV를 보시다가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주시면 저희가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번 그 퇴사율이 거의 낮은 모양이에요. 장기 근속 직원들이 많죠. 예. 깐깐하게 뽑으세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예?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우선 뭐 그 캐리어하고 또 이제 심성하고 그런 거죠.